또 간만에 또 증시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쏠몽 블로그 작은 경제 분석에 이제 거의 매일 글을 남겨드리고 있죠.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 남겨드리고 있는데 지금 인버스 비중이 55% 되어 있는데 조금 줄이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40, 요거는 또 45%입니다. 45%가 됐고요. 제가 중요시하는 게 세 가지 있죠. 개미들하고는 반대로 외국인하고는 같이 추이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추세가 깨졌느냐. 그러니까는 이평선도 중요하죠. 5일의 추세가 5일선, 20일의 추세가 21선. 이거보다는 근데 추세를 형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 추세도 있고 단기 추세도 있는데 추세가 깨지느냐. 이럴 때에 조금 때로는 단기, 원래는 장기 추세가 중요해서 장기 추세 깨질 때가 더 중요한데, 그래도 때로는 단기 추세에 대응하기도 하죠. 지금처럼 좀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지금 인버스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일단 필반도체를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비상등을 켰어요. 단기적으로. 장기 하락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단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올랐을 때에 한 조정이 조금 더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 보는 겁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요거를 다시금, 자, 요게 깨졌을 때에 뭘 보자고 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여기를 보자고 했죠. 여기 박스권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세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닿아야 됩니다. 안 닿는 곳을 추세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데를 추세로 잡으면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닿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아랫단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확히 종가 위주로 잡으면은 살짝 높아져요. 여기가 좀 여러 번 닿습니다. 그죠? 심지어 장중이지만은 여기도 계속 닿았어요. 그래서 어젯밤을 보면 어젯밤에 깼습니다. 깼다가 종가는 감아 올려서 위에서 마감됐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위를 돌파했었어요. 제가 늘 안 좋아하는 게, 여기가 전고점이라는, 예전의 고점, 최근의 고점, 그래서 전고점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고점이 여긴데 그거를 넘는 듯 하다가 깼을 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인버스를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원래도 좀 박혀 있었지만은 조금 더 늘렸죠. 근데 오늘 아래 꼬리 달린 거 봐서는 아랫단을 지지하게 되면은 지리하게 옆으로 가다가 다시 위를 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뭘 봐야 되느냐, 이 추세가 일단 요거 나갔다는 거는 기억은 하고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늘어진 추세를 봐요. 이렇게 해도 하나, 그죠? 살짝 깨졌죠. 살짝 깨졌습니다. 살짝. 요거가 21선에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근데 여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많이 닿는 게 좋다고 했죠. 제가 여러 번 닿는 거, 그죠? 이렇게. 요것도 깼어요. 이렇게, 그죠? 지금 지점은 딱 3개입니다. 3개로만 해서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기 깨면은 인버스 더 늘리고, 그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윗단 여기 다시 돌파하면은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은 더, 여기 돌파해서 지지되면은 추가 상승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지점은 21선하고 맞물릴 것 같으니 21선 대응하면 되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하단, 그죠? 그리고 21선 대응, 또 세 가지만 하면은 크게 무리 없다. 그거를 돌파하면은 상승 보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얼마나 헷갈리게 할까에 대한 거는 이때도 참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박스권, 박스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에다 전고점이지 않습니까? 전고점을 살짝 넘는 듯, 이렇게 긴 기간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물론 몇 년 전에 코스피도 그러긴 했죠. 이때처럼 길 거냐, 그건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로 움직이던지 간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조심하는 분들은 이 하락을 먹는 거고,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깨질지 모르지. 물론 깨지게 된다면, 이것도 깨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를 돌파할 수도 있겠죠.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 보는 거고,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2년 정도 기간인 거고, 요거를 더 길게 보면은 큰 그림상에서 이게 1하고 2 거의 다, 1, 2 쌍봉이거든요. 거의 다 있어요. 자, 큰 그림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1, 2 쌍봉, 그죠?
간혹 이 툴을 너무 무리하게 올려서 찍었을 경우에 이 하락이 반등도 제대로 없이 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심을 한 겁니다. 조심을 한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조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버스를 늘리면서 전 고점을 깼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랫단을 지킬 거냐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쨌든 필반도체도 21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라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을 하려면 21선 회복해야 되고, 21선 회복하면은 인버스 좀 줄일 거고요. 윗단을 넘게 돼도 인버스 좀 줄게 될 거고. 다만 이때처럼 또 살짝 넘고 꼬라박진 않는지 잘 보면서 갈 예정입니다. 그냥 뭐 기기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치면 안 된다. 몇 번을 튀어오르는 것처럼 액션을 취해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인버스를 먹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늘린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할로 인버스를 좀 줄여드렸죠. 많이 줄여드렸고, 인버스를 요번에 늘린 시점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이 정도 설명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직은 박스권 하단을 위협하는 정도다. 하단을 지지되면은 반등 올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인버스는 왜 이렇게 많으냐? 제가 좀 많이 박스권 치고는 많다고 했죠. 왜? 지금 단기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예민하게 대응하는 거야. 단기 상승 너무 크니까 너 왜 전고 좀 깼어? 인버스 내가 지금 잠깐 많이 늘렸는데 회복하면은 빠르게 줄일 거야.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지. 지금 뭐 무대뽀로 막 3배로 하방 지르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랫단 맞고 튕기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 동향은 외국인들 다 분할로 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인 동향을 참고해도 분할로 해야죠, 뭐. 그죠? 개미들은 저희가 서학 개미들을 참조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약간은 하방, 필반도체 하방에 약간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개미가 서학 개미만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많이 줄어들었을 때, 글로벌 개미들은 살짝 상방 우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큰 의미는 안 둬도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늘 큰 의미를 둘 때는 서학개미가 금액이 엄청 크고 1, 2위권일 때 의미를 두는 거지, 금액이 막 20위권, 30위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약간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물론 3개월 단위로는 조금 아직도 꽤 남아있긴 해요. 3개월 단위로는. 외국인 동향은 이건 국내 증시로 뿐이 볼 수가 없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될 것 같고, 이 하락이 시작했을 때보다는 외국인 동향이 그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하락이 시작될 때 이 매도 강도는 굉장히 컸는데 그때보다는 양호한데 그래도 좋은 건 아닙니다. 약간씩 매도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는데 예전처럼 많이 그렇진 않고, 코스피가 좀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 여기 그건 봐야죠. 요 지점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나와서 더 아래 깨게 되면 그때는 진짜 조심할 겁니다. 이게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 주면서 퉁쳐서 기관하고 같이 올린 다음에 매도 전환하지 않는지. 근데 지금 예전처럼 아주 여러분이 봐도 막 크진 않죠, 그죠? 이때 막 급락할 때처럼 막 외국인이 막 크진 않다. 외국인도 다시 들어오고 매수를 하게 되면요, 그때는 또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봐야겠죠. 주가 떨어지더라도 외국인이 예를 들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더 떨어지는 시점에서 또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오래전에 2008년이나 그럴 때는 외국인이 주식 자체로 이득을 보려는 게 많았고, 지금은 파생이 너무 크니까, 파생이 고버스나 뭐 세배나 그런 게 다 파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매도해서 지수로 움직여서 파생으로 먹으려는 움직임이 좀 많다. 그래서 개미도 고버스 추이도 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스피도 21선이 다시 깨지면서, 여기서 21선이 깨졌죠. 21선 들어온 색선 깨지면서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얘도 지난번 저점 이 박스권 형성하려고 하죠. 여기를 지지될지,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하락하느냐, 반등이 나오면은 미약한 박스권. 근데 이건 21선 좀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21선 돌파를 안 하면은 저는 계속 좀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투자율이 많이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외국인의
개미들을 털어내고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털어내고 더 많이 사기 위함이지. 근데 사실은 이 지수 상승에 비해서 외국인의 매수는 크지가 않았어요. 그죠? 외국인의 매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잠시라도 좀 하고 가는 게 낫습니다. 상승할 때는 조금 확인은 21선이라도 확인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이 추세에 나갔을 때 하락했고 그렇게까지 잡을 건 없을 것 같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추세가 지금 깨졌단 말이죠. 요것도 21선하고 살짝 비슷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추세였던 21선이던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요것도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조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 인버스는 코스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코스닥이 버블이 커가지고요. 요번에 조심한 건 사실은 만기 후여서, 주기선물 만기 후여서. 지금 보시듯이 주기선물 만기 후에 조금 무리하게 끌어올렸던 애들이 좀 조정을 받죠. 알테오젠이나 하나오션 같은 잠깐 조정 받는데 얘도 원초 쌍목 찍었지 않습니까? 단기로. 근데 추세는 얘도 살짝 나갔어요. 근데 그 추세도 있고 또 하나는 박스권 여기가 하단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비슷해. 그죠? 얘는 깔끔하게 박스권이 아랫단이 보세요. 닿는 게 여러 개지. 이것도 닿는 걸로 봅니다. 전에 전고점 아닙니까? 그죠? 여기랑 여기 두 개. 좀 진폭이 좀 크긴 한데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면은 코스닥도 무리 없다. 만약에 코스닥이 박스권 이 하단을 지지할 거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살짝 걸리지 않느냐. 조금 어거지로 맞추면은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이렇게 전고점 있는 부분까지 하니까 상당한 지지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인버스를 다는 아니고 조금 줄인 후에 난 깨면 다시 깨면 무조건 인버스 늘려야죠. 더 늘려야 될 수도 있어요. 깨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스닥이 여러분 필바노체나 나스닥보다 상승폭이 장기를 볼 때 크지 않고 10년으로 볼 때 크지 않죠. 코스닥 장기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종목들이 제약주 같은 애들이 코스닥의 문제는 좀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코스피를 이전을 해버리고 그죠? 우량하다고 다 코스피 이전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래요. 코스닥에서 작전을 해 한껏 올려 주가가 올려 그 다음에 코스피를 올리면서 코스피 200이 편입을 시켜줘. 다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센티널도 그 후에 하락했죠. 예전에 두 번째 상승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에코프로인가 뭔가 에코프로가 아닌가 2차전지에서도 포스코 뭐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로 옮기면서 지금 PER이 너무 높아요. 코스닥은 지금 장기 차트가 이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PER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만큼 위험하다. 나스닥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맨날 반복이에요. 코스닥에서 완전 실적도 안 나오는 애들을 급등을 시켜요. 여기 이 섹터별로 이 코스닥 상승이 나온 이 섹터별로 이때 섹터별로 다 버블을 만든 주범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제약주, 이때는 코로나 제약주, 여기 2차전지. 그리고 다 같이 기관 외국인인지 CFD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대부분 근데 월가도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외국인이 들어온 다음에 고점에서 기관이 받아주고 깡통 펀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코스닥은 위험한데 코스닥은 사실은 장기 차트도 잘 봐야 됩니다. 코스닥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늦춰 잡아도 여기 나중에 여기다 시켜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잡기 나름이라 이렇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은 돌아옵니다. 탑을. 이거는 그죠? 타이트하게 그으면은 맞고 떨어져 장중에 막 이렇게 되나 터치한 것 같죠, 살짝. 그죠? 이렇게 봐도 깔끔하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깔끔하다. 그죠?
이거보다는 이게 맞겠네요. 그죠? 근데 다시 뚫으면 상승 봐야죠. 뚫으면 상승 봐야죠. 매일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있는데 1분기 때는 요 추천주 수익이 괜찮았는데 2분기 때는 이게 뭐 매수했던 애들이 안 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종목이 있었다가 얘가 더 오를 것 같아서 요거 줄이고 요거 사면은 얘는 오르고 얘는 떨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막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투자 일부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중단기 매매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중단기 매매라고 하는 고개 드는 애들을 먹는 건데요. 많이 떨어진 애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중단기는 무조건 고개 드는 애들을 하고, 물론 많이 떨어졌을 때 먹는 거는 지수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 될 때 들어가려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수가 조금 반등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대부분 손절은 5% 이내, 길게 봐도 7% 이내에서 자르고 튀어 오르는 애는 30% 이상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한 300만원씩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좀 중소형주가 많을 때는 300만원으로도 추천을 못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는 분이 한 100명 되면은 시초가가 막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주가 많을 때는 5%씩 나눠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버핏이 20% 초반대 아닙니까? 이건 거의 그 수익을 넘을 사람은 전 세계에서 상위 5%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한 1% 정도? 상위 1%죠. 맨날 TV에서 떠들은 뭐 10년에 5천만 원으로 몇백억을 만들고, 그분들 여러분 다 걸러들어야죠. 그분이 사실이면 여러분 CNN 뉴스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단타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단타는 아니고 중단기입니다. 단타는 수수료 때문에 지금 거래세를 올렸죠. 한장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는 이런 거 안 올릴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리고 양도 대주주 그것도 그렇고, 상속세는 없애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상속세는 감면도 얘기를 안, 없애는 거는커녕 감면도 얘기 안 하고. 물론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다 그렇긴 한데 역시나죠. 역시나. 그러지 않아도 거짓말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는 바뀔 수가 없는 게, 만약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제 생각에 기관하고 개인하고 공매도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조건에서 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조건이 다르잖아요. 완전 기관 유리하게만 공매도하게 해놓고 그래서 사실은 지수가 이렇게 되는 것은 공매도 때문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작전 세력, 그거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나 그런 애들 보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막 10배, 20배, 30배로 오르다가 나중에 결국에 급락하잖아요. 그 돈이 다 작전 세력한테 넘어가고 그러면서 급락을 하고, 돈이 다 작전 세력한테 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또 고점에서 또 공매도 핑계를 대고, 공매도가 문제라면 우리나라도 지금 공매도 재개와 금지 기간에 주가가 안 맞지만은 미국은 공매도 전면 허용인데 왜 저렇게 올라요? 그냥 개미랑 기관하고 딱 맞추면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개미한테 공매도를 허용했을 때 오히려 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기관이 공매도 잡아먹으려고 그런 일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거래세 올린 거는 저는 조금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올린다고요? 세상에. 절대로 단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단타하면은 세금으로 망합니다.